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CPI 로도 나스닥을 눌릴 수 없었습니다. 영상 초반에는 나스닥 QQQ ETF에 대한 기본적인 시황부터 올리겠습니다. 화면의 상품은 나스닥 선물 2일봉입니다. 금요일부터 새로운 캔들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실 건 스토캐스틱 녹색 파동이 열심히 고점에서 놀고 있다는 점과 보라색 중파동이 세 번째 파동을 만들려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어제 SOXL 팔고 TQQQ 매수한 건 제 자신에게 꿀밤을 때려보며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매수하고 싶어도 물려도 좋을 정도의 비중만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면 녹색 파동이 고점 부근에 오랜 시간 유지 중이고 보라색 중파동 봉우리를 3개째 만들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세 번째 보라색 중파동이 또 고점 부근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고점을 낮추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2023에서 2025년도 폭락 전까지의 나스닥 2일봉 모습입니다. 녹색 파동이 고점에서 놀고 있다가 캔들이 42평 근방으로 떨어지는 조건식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보라색 중파동이 3개 이상 나오면 그때부터 조심하면 됩니다. 물론 3개로 끝날지 5개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3개째를 만들려고 올라간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캔들이 22평선 위로 올라온 지 벌써 40캔들째입니다. 이쯤이면 떨어질 만도 한데 나스닥은 역시 신이 맞나 봅니다. 상승이 오랜 기간 나올 때는 정말 기간으로 따지면 1년 가까이도 오르는 미친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에서 숏만 안 치고 현금 보유하고 있어도 반은 성공한 거죠. 물론 지금도 롱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승자겠으나 일단 제 성격상 지금도 4월에 매수했던 롱을 하나도 안 팔고 보유하고 있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해드렸지만 TQQQ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현재는 물려도 괜찮은 비중만 롱을 타거나 아니면 그냥 현금 관망을 하다가 2일봉 기준으로 42평선 부근으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시작하자. 그 다음으로 공부할 부분이 바로 42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실패할 때 대응 전략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라면 사실 다음 하락 레인지는 심플합니다. 80에서 122평선이겠죠. 다만 TQQQ 같은 경우에는 비중에 따라서는 손절 없어도 충분히 버틸만 합니다. 2022년도와 같은 1년 가까운 하락 역배열만 아니라면 말이죠. 다시 한번 추세를 이해해 봅시다. 녹색 파동이 조만간은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캔들이 42평선 부근까지 내려올 거다. 물론 기간은 중파동 세 번째 봉우리 이후일지 5개일지는 모르기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기다릴 자신이 없다면 물려도 버틸 수 있는 비중은 들어가도 괜찮다. 왜냐면 다음에 내려갈 하락폭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니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반등에 실패한다면 80에서 122평선 만나러 가는 거다. 다만 이건 아직 멀 미래에 나올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니깐 패스를 하자. 사실 2일봉 기준 42평선까지의 하락이 무서운 게 아니라 42평선에서 숨 쉴 틈 없이 80에서 122평선까지 밀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100% 완벽히 맞출 순 없다 하더라도 빨간색 대파동의 고점을 낮추는 쓰리봉이 보이면 조심해야 하고 녹색 파동의 2개나 3개의 봉우리가 나와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4월과 같은 80에서 122평선에서의 추가 저점 이탈은 이제 와서 보면 손절 안 했어도 결국 회복했지만 본래는 풀손절을 하건 비중을 줄이건 뭔가 여기에 걸맞는 본인만의 플랜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2025년도 4월 하락이 2022년도와 같은 하락이었다면 매우 힘들었을 테니깐. 그리고 이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매수 전략입니다. 이걸 2일봉에서 쓰던 일봉에서 쓰던 주봉 혹은 시간봉을 쪼개서 쓰던 성공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주식에 100%를 안 없기 때문에 매번 성공한다고 착각하시어 무리한 비중을 들어가면 안 되시고 기왕이면 한 배수로 테스트를 먼저 하시고 레버리지 상품 투자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건식은 42평선의 골드크로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빨간색 대파동이 첫 봉우리 이후 하락할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 분할 매수해서 롱 비중이 있을 테니 장기 투자 비중은 따로 놓고 단타로 접근해도 좋은 전략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42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주가가 역배열로 힘들어했던 시기를 거쳐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그 첫 번째 42평선에 캔들이 들어오면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대신 대파동 봉우리가 2개나 3개가 나온 상태에서는 성공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녹색 파동이 과매수권 혹은 고점 부근을 향해서 위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미 고점 부근에서 내려오는 와중에는 주가는 더 내려가려는 속성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깐 상승 추세 초입에 써먹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좋습니다. 이걸 바로 비트코인 2일봉 좌측 차트에서 보면 이번 연도 6월 달이 해당될 것입니다. 아마 이때 저는 MSTR 분할 매수하던 때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대파동이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봉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스닥 맨 처음에 나왔던 장면과 데자뷰입니다. 여기서는 파동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상승도 이번 상승이 나왔다가 2일봉 기준으로 80에서 122평선 만나러 갈지 아니면 좀 더 위로 일명 고점 갱신을 계속 툭툭 할지 지켜보다가 도망칠 위치를 어느 정도 올해 안에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그리 밝게 보고 있지 않은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마스의 녹색 파동 하락을 보면 나스닥과는 역시나 다르죠. 나스닥은 녹색 파동이 고점을 만들어도 더 지속되는 면이 있는데 확실히 변동성 심한 종목들은 녹색 파동이 고점을 찍으면 바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꽤나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스는 두 번째 대파동 고점을 낮추는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닥 저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저점을 깨고 내려와 버리면 보라색 중파동이 위로 완전히 턴을 하고 나서 아래로 꺾이면 추가 저점 이탈이 꽤나 심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중파동이 위로 턴을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소파동 쌍바닥만 나온다면 최근 저점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처럼 캔들이 42평선으로 떨어져서 녹색 파동이 꺾여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대파동이 외봉하락으로 내려오면 반등해서 상승할 확률이 꽤나 높지만 마스는 대파동 고점을 낮추는 쌍봉하락이기에 크게 상승할 확률보단 추가 하락에 대한 힘이 더 강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저점을 추가로 깨지만 않으면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다곤 할 수 없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고점을 높이는 대파동 쌍봉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저점을 추가로 안 깬다면 당연히 더 상승할 여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본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떡락할 때 만들어진 갭까지는 채울 것 같습니다. 이번 패턴보다는 1번 패턴으로 가거나 전고 살짝 도달하고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리 보면 비트코인은 좀 별론데 이더리움은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본래 코인은 잘 모르기에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테슬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죠. 대파동 외봉 하락할 때 저점을 안 깨고 버틴다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일봉으로 이런 변동성을 버티려면 레버리지 상품 투자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은 TQQQ가 아니라면 단타 위주로만 투자하려고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일봉이라는 너무 큰 타임으로 보았고 우리는 좀 더 빨리 이걸 적용해 보고 싶어 합니다. 일봉도 사실 어찌 보면 느리기 때문에 저는 확장 4시간 차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좌측 테슬라, 우측 애플입니다. 녹색 파동이 데크가 나왔다가 골크가 나와서 올라갑니다. 20, 42평선이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대파동이 외봉 상승 중입니다. 애플은 다만 녹색 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20, 42평 터치 안 하고 계속 올린 후에 만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중으로 22평 터치하면 그때부터 단타 분할 매수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에 맞는 너무 잡주만 아니라면 단타를 치던 스윙을 하건 성공 확률이 높은 포지션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성공 확률이 높은 주식 투자가 될 수 있겠죠. 물론 100% 완벽한 기법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분할 매수 지점은 20, 42평선이 데크가 나와서 역배열이 될랑말랑할 때부터입니다. 왜냐면 역배열 분할 매수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모아서 반등할 때 몇 개월을 홀딩하면 한 배수라도 상승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도 그렇지만 2에서 3개월 분할 매수하려고 생각하면 질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